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오늘도 두 분에 대해서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진단하고 어떻게 스스로 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처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사연인데요. 두 분 다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첫째 분입니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정신이 멍하다는 24세 여자 취업 준비생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요. 끊임없이 남자친구를 사귀어왔지만 늘 싸울거리를 찾아서 종종 싸우면서 끝난다고 합니다. 친구와 남과의 관계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만 생각해서 자아가 없다는 느낌이고요. 대화를 할 때 남의 눈을 쳐다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이렇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라고 하네요. 불안하고 무기력하다고 합니다. 입안을 뜯거나 손톱을 뜯기도 한다고 하는군요. 또 한 가지는요. 고2 때 힘든 일이 있은 후에 시작한 정신이 멍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하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 멍한 상태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은 집에 있으면은 나아졌는데 나중에는 그것도 도움이 안 되고 지금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신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남이 나를 총으로 쏴서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약 처방을 받기도 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신이 멍하다, 이게 어떤 걸까요? 정신이 멍하다. 이 자체가 병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은 내 몸맘의 보호작용입니다. 네. 정신이 멍한 거가 보면은 이제 증상 같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보호작용이라는 거죠. 우리 몸맘에 일어나는 많은 증세가요. 사실은 보호작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변화를 해라. 이거에 대한 신호죠. 예를 들면은 불안은 변화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뭔가를 갖다가 이제 시도를 해라. 시작은 이런 거였죠. 적을 만났어요. 나를 잡아먹으려는. 그러니까 갑자기 불안해지죠. 당연히 불안해야 줘야겠죠. 아니면 잡아먹히거나 아니면은 정신 차리고 도망가거나, 이 상태가 바로 불안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변화를 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울은 뭘까요? 우울은 그동안 날쳤으니까 그만 날쳐라 라는 몸맘의 작용이라는 거죠. 보호작용입니다. 이 멍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을 지나치게 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썼으니 이제 그만 써라 라고 일부러 이렇게 수위를 낮춘다 그럴까요? 꼭지를 갖다 잠근다 그럴까요? 수도꼭지를 잠궈가지고 이제 그만 좀 써라 라고 하는 보호작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생각과다는 뭐겠어요?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이 생각과다죠. 네, 이것을 좀 줄여라 라고 하는 내 몸맘의 보호작용입니다. 고2 때 이제 멍함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힘든 일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떤 일인지는 얘기 안 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관계의 문제일 겁니다. 뭐 친구하고 헤어졌다든지, 친구하고 싸웠다든지, 이러면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또 이 생각이 일어납니다. 네. 그것을 좀 그만해라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잠을 자면 그것을 잊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좀 멍함이 괜찮아지겠죠, 당연히. 네, 이게 사실 괜찮아진 게 아닙니다. 계속 멍한 상태로 있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집에 있으면은 괜찮다. 이것도 뭐였겠어요? 밖에 나가면은 이제 학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그 상황을 또 맞닥뜨려야 되잖아요.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있었던 게 이제 처음에는 편했는데,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예, 이게 처음에는 그걸로 모면을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면은 생각은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멍함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이 뭐 습관화됐다 이런 면도 있기는 하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도 그런 거죠. 지금도 이제 생각이 아주 많은 겁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사실은요,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이렇게 과거를 기억한다. 정확하게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내 문제가 뭐냐를 갖다가 추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이럴 때는 멍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는 사실은 멍하지 않다는 거죠. 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새로 시작하느냐. 이제 과거 그만하세요. 거기다 쓰지 말고요. 또 정착된 문제라 이렇게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오늘을 과거가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오늘 새로 시작함으로써 오늘 달리함으로써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과거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저한테 이렇게 상담 올리신 분들의 대부분이 뭐 이분도 그랬습니다. 과거부터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현재부터 얘기를 하죠. 네. 과거부터 얘기하지만은 사실 현재 과거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부터 하는데 오늘을 달리하면은 네, 내일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죠. 내 현재 그래, 나 현재 그래.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 몸만 회복 훈련도 시작하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뭐를 해도 지금 이제 공부를 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공부를 해도 10% 남겨서 하루를 10% 남기기. 네, 뭐 일상을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의 선택이죠. 근데 이미 이제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말만 취업 준비지 지금 이유를 대잖아요. 정신이 멍하다, 과거부터 그랬다, 뭐 지금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냐. 이게 취업 준비가 아니죠. 네. 어쨌든 1번 취업을 한답니다. 취업 준비가 아니고 취업에 붙을 것인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선택이고요. 준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선택은 취업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 지금 관계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럼 관계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죠. 취업을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이제 지금 생각대로 취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관계를 보류를 해야 돼요. 네, 이걸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말은 취업한다 그러지만은 계속 과거하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멍하미들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취업 준비가 아니죠. 관계를 하고 있는 거죠. 관계를 보류하는 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잠수타기라고 합니다. 취업에 붙을 때까지는 잠수타기를 하는 거죠. 이 기간은요, 단지 3개월입니다. 3개월 내에 취업에 붙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뭐 시험에 붙거나 아니면은 그보다 시험이 더 이후에 있다고 한다면은 3개월 내에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실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무슨 뭐 관계, 과거 할 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집중해도 모자란데. 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강의에 올려놨어요. 수험 준비 쉽게 하기, 공부 쉽게 하기, 취직 준비는 3개월만이라고 이제 강의에 올려놨으니까 이걸 참고하셔서 바로 3개월 내에 취직하기를 하면 됩니다. 취직을 선택했으면은. 만약에 관계를 선택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겉마음은 취직을 선택했죠. 근데 속마음은 관계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지금 과거와 관계를 선택하는 거죠. 어쨌든 명명백백하게 관계를 선택했다면은 취직은 보류를 해야 돼요. 네, 취직은 나중에 생각을 하고요. 근데 관계 문제부터 내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관계 훈련부터 즉 내 문제부터 먼저 선택을 하면은요. 이것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 훈련은 3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 사람 만나기, 두 번째 나 훈련, 세 번째 남 훈련. 이 순으로 시작되는 거죠. 첫 번째가 사람 만나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사람을 만나야 무슨 관계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혼자 준비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딪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 기존에 친구를 만나던 누구를 만나던 만나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만나는 게 여의치 않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취직 준비가 아니고 바로 일. 바로 일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뭐 그게 어떤 일이 됐던 알바가 됐던 뭐 일용직이 됐던 네,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만나는 일 이런 걸 해야 되겠죠. 알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뭐 하루에 우편물 분류하기. 이건 사람 안 만나잖아요. 네, 이것도 뭐 일부 만나긴 합니다. 뭐 상사를 만나든지, 뭐 감독관을 만나든지 하긴 하겠죠. 면접관을 만나든지 이때뿐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늘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일을 만나라는 거죠.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으면 편의점 알바, 뭐 아니면 패스트푸드점 알바, 네, 다 사람을 상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 일단 만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2주에서 1개월을 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본적인 건 있겠죠. 그건 맞춰가면서 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남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이 나를 쏘아보든 말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네, 남을 쏘아보고 얘기를 하든 내가 말을 뭐 투명스럽게 하든 내가 말을 잘못하든 실수를 하든 관계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네, 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감정을 내가 화나면 화난다고 하고 네,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훈련하라는 거죠. 이렇게 나를 표현하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 갖다가 나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돼야지 그 다음에 남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예, 이게 보통 한 2주에서 1개월 걸립니다. 사실 남 훈련은 이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남만 하고 있잖아요. 남을 의식하고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나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남 훈련은 사실은 필요 없을 겁니다. 나 훈련만 하세요. 네, 처음엔 잘 안 돼요. 근데 오늘 조금이라도 하잖아요. 내일은 그거보다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은 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 번에 이게 맞다 그래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거기서 좀 더 나가고 좀 더 나가고 좀 더 나가고 근데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발만 뒤로 물러서면 돼요. 그 전 단계로. 그랬다가 또 앞으로 나가고 이 과정을 밀고 당기기라고 합니다. 또 앞으로 나가는 걸 밀기라 그러고요. 너무 지나치면 또 뒤로 물러서고 물러섰다는 게 안 된다 이건 아니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계속 훈련해 나가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많은 관계 훈련을요. 닥터이어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내 관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뭐 남자친구라든지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일에서 일어나는 관계라든지 상사와의 관계, 부하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뭐 고객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뤄놨으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관계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세요. 관계 훈련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또 다시 취업 준비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요, 굉장히 취업 준비도 집중해서 쉽게 잘할 것입니다. 둘째뿐입니다. 불안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무기력하며 남에게 맞추고 살아온 55세 주부입니다. 8개월 전부터 과거 성형한 이가에 어느 쪽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네요. 가로주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마 주름이 생겼나봐요. 이가에 주름이 생겼나봐요. 예, 주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남한테 들킬까봐 전전긍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목이 쪼여왔다고 하네요. 이 증세가 아주 심해서 정신과 약을 현재 복용 중이라고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거로 사고로 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이것도 어느 쪽 손이라고 얘기를 안 하셨네요. 네, 하여튼 손을 다쳐서 기부스를 4주째를 하고 있고 아직도 2주를 더 해야 한다고 하네요. 혼자 집에 있으려니 불안이 커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합니다. 네, 증세가 심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5kg이 빠졌다고 하네요. 몇 년 전부터는 흥미가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져서 주 3일 일하는 것 외에는 혼자 지낸다고 합니다. 근데 주부인데 혼자 지낸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가족들이 늦게 들어오고 아마 주말에나 조금 만나고 아마 그러시는 모양이에요. 평소 예민하고 소심하며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맞추며 살아왔다고 하네요. 아마 가족한테도 맞추기만 했으니까 혼자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기도 하네요.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무슨 병인지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해야 할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증상은 불안, 우울, 그리고 체중 감소죠. 근데 이게 원인이 있어요. 원인은 가로주름을 문제시하는 거죠. 주름이 있는데 그걸 문제시하는 게 원인입니다. 혼자 있다. 이건 당연히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해왔던 남 중심적인 삶의 방식. 이게 이제 원인이 되겠죠. 해결 방법은 당장 증세부터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세 해결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내 몸만 회복 훈련부터 해야 되겠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이것도 시작한 다음에 불안, 우울, 완치 훈련. 사실 이 완치 훈련에 사실 그 다음 이 해결 방법도 나와 있긴 한데요. 어쨌든 불안 완치 훈련, 우울 완치 훈련을 먼저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서 증세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약은 그대로 드시고요. 증세가 좋아지면 이제 약이 점점 줄여가도 되죠. 이 향정신 약물들은요, 다른 약물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고혈압 약물도 약을 끊으면은 반동이 와요.
예, 그래서 혈압이 이전보다 뭐 지금 떨어진 것보다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이전보다 더 올라가게 돼요. 이걸 반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반동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2주 정도 가는데요. 예, 2주 정도 되면은 다시 떨어지죠. 원래 혈압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똑같은 현상이 향정신 약물이죠. 약물을 끊으면은요, 없었던 증상이 막 생겨요.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끊어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약의 반동, 약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약의 반동 작용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한 2주 정도면 지나가는데 그 증상이 너무 크니까 처음부터 끊고 할 필요는 없어요. 네, 훈련해서 증세를 좋게 한 다음에 서서히 줄여가면 됩니다. 이제 원인을 해결해 볼까요? 일단 가로주름. 네, 이분이 55세입니다. 네, 사실 가로주름에 대해서 문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외모의 문제인데 그렇게 문제시할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나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 알았다고 하도 그게 그렇게 대수롭지가 않아요.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또 정말 문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까지는 전전긍긍하면서 감추기를 했죠. 네, 반대로 해보세요. 누구한테 일부러 대놓고 나 가로주름 생겼다. 옛날에 성형수술해서 그거의 부작용으로 가로주름 생겼다. 아예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없어져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드러내는 그 순간부터 그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닥터유도 이거에 외모 컴플렉스라 그러잖아요. 닥터유도 이제 닥터유가 한 강의를 찾아보세요. 내 인생 최고의 굴욕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닥터유가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드러나죠. 허리가 깁니다. 어렸을 때 이게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정말 내 자신이 괴물같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감추려고 한 3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0대 때부터 40대까지 그렇게 했으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남에 의해서 제가 그게 어떻게 살았냐면은 허리를 갖다가 이 긴 허리를 줄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부린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러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등이 어떻게 됐냐면 C자형이 됐어요. 40대가 됐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닥터유 어떻게 허리가 이렇게 동그랗습니까? 이게 C자형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네, 들켰다 드디어. 네, 근데 제가 어떻게 해결한지 아세요? 네, 그 다음서부터 허리를 폈습니다. 그래 봐라, 나 허리 길다. 이렇게 간 거죠. 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누가 앉아 있으면은 그 전에는 이제 허리를 갖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제 낮췄잖아요. 근데 이거 곳곳이 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가 좀 뒤통수가 뜨뜻하긴 해요. 누가 쳐다볼까봐. 네, 그런다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드러내고 나니까. 감출 때가 문제입니다. 드러낼 때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제가 강의에 올려놨어요. 감추기와 드러내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찾아보셔서 훈련하시고요. 혼자 있음. 네, 이게 이제 정말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장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일을 복귀하시면 돼요. 그럼 기부스는 어떻게 하느냐? 네, 이제 4주쯤 됐고 2주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항상 착용하는 거 말고 요새는 기부스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습니다. 뗐다 붙였다 이런 걸로 바꿔달라고 하세요. 네, 그래서 일할 때는 떼고 일을 하세요. 그 모습으로 일하기는 어려우실 테니까 단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쓸만하실 겁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은요. 조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다시 붙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좋아져서요. 붙이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고정형하고 뗐다 붙였다 하는 형이 있고 고정형이 있는데 고정형하고 똑같습니다. 기능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일로 복귀를 하시고요. 복귀를 하신 다음에 일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주중에 일하는 횟수를 늘려보세요. 3일만 하지 마시고요. 같은 장소에 같은 일자리에서 일수를 늘리셔도 되고 아니면 또 한 가지 일을 또 찾으셔도 됩니다. 단지 처음 시작할 때는요, 시간을 좀 줄여서 하세요. 네, 이게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너무 늘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무리가 돼, 또 몸에. 그러니까 전체 시간은 비슷하게 하되 일수를 늘리라는 거죠. 그러면 매일 이어지거든요. 일주일에 3일보다는. 그게 더 나은 방법일 겁니다. 주말에는 어차피 가족하고 지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혼자만 해결하지 말고요. 가족들하고 자꾸, 물론 아마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생각하시면 가족들이 조금 무관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무관심하고 가족들하고 말을 안 하는 게 가족들이 나를 또 무관심한 또 이유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말을 걸어 보시라는 거죠. 가족들한테도. 네. 자, 이제 이 두 번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오래되는 거잖아요. 남 중심적인 삶의 방식. 이 문제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관계 훈련입니다. 첫 번째 사람 만나기, 두 번째 나 훈련, 세 번째 남 훈련. 이 순서대로 하는 거죠. 네, 이 첫 번째 사례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네, 사람 만나기. 이분은 이제 일을 다시 시작하면은 당연히 사람 만나겠죠. 하는 일이 사람 만나는 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나서 나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이니까 남도 고객을 배려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2주에서 1개월이거든요. 내가 나 훈련하면서 고객이 떨어져 나갔다. 이래도 할 수 없어요. 좀 야단 맞았다. 월급이 깎였다. 이래도 할 수 없어요. 네, 이건 딱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평생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평생의 문제를 한 번의 훈련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네, 나 훈련 말씀드리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뭐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던, 불친절하게 얘기를 하던, 쏘아붙이던, 친절하게 얘기하던, 하여튼 그때 순간마다 내가 느끼는 대로, 닥터가 제일 많이 표현하는 거 있죠. 꼴리는 대로. 이 말이 좀 저속하긴 합니다만은, 네, 참고 들어주세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 같아요. 그냥 그 순간에 내 꼴리는 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 감정도 얘기를 하고요. 화나면 화난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네, 한마디씩만 하세요. 네. 뭐 좀 떨어져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2주에서 1개월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 훈련으로 이어가시는데 이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남을 많이 의식하니까요.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네. 체중이 감소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입니다. 이번에 적정 체중은 사실 지금 체중보다도 더 낮거든요. 네, 그렇다고 더 빼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남들은요, 뭐 돈도 많이 들이고 온갖 그냥 고생을 하면서 뺍니다. 근데 이분은 저절로 뺐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지기를 하시면 돼요. 다지기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체중은 그대로인데 내 몸의 지방이 재분포를 해요. 그래서 아랫도리에는 주로 복부라든지 하체에는 지방이 두껍습니다. 근데 주로 빠지는 게 5kg 빠진 게 주로 상체, 얼굴하고 상체에서 빠지거든요. 얼굴에 이제 기름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가로주름이 더 두드러져요. 8개월 전부터 시작했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체중이 빠져서 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지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체에 있는 지방의 재분포가 일어나서 하체에 있는 기름이 상체로 옮겨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다시 피겠죠. 네. 체중을 찌우지 말고요. 체중을 찌면은, 물론 체중을 찌면은 얼굴이 다시, 얼굴도 살이 찌는 건 맞지만은 그럴 때는 체중이 찌기 때문에 다른 데도 같이 찝니다. 그거보다는 얼굴만 찌게 하는 게 더 좋겠죠. 얼굴이 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뻐집니다. 그리고 가로주름도 다 없어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더 옅어지게 되겠죠. 네, 이거는 고생하신 거에 대한 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잘 해결하실 수 있겠죠? 네, 쉽게 해결해 보시고요. 네, 한 번밖에 없는 내 몸, 마음, 삶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